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방송 아콤TV 진행을 맡은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황만기입니다. 오늘은 만성 신부전증, 당뇨병 등과 같이 완치가 어려운 난치질환 치료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한의학적 해결책 제시를 위해 진료와 연구 활동에 모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지만 원장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아콤TV는 김지만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난치병 한의학 치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하셨는데요. 한의과대학을 선택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나 계기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저는 뭐 자연과학 쪽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 워낙에 이제 한의학이나 의학 전공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또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의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러셨군요. 네네. 원래 꿈은 뭐 혹시 다른 거를 꿈꾸셨을 것도 같은데. 예, 원래는 그러니까 수학자가 되고 싶어서요. 올해 그 허준희 박사님께서 이제 필드상 받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보고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좀 부러움도 좀 느꼈습니다. 허준희 박사님이 이 방송을 보시면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이렇게 내쉬셨을 수도 있겠네요. 올해 필드상 수상자가 김지만 원장님이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필드상은 또 이제 나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네요. 맞네요. 제가 잠깐 오해가 있었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 난치병은 말 그대로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난치병 진료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게 된 특별한 또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집안 분들이 워낙에 이제 한의사나 의사분들이 좀 계셨어서요. 네네. 어릴 때부터 난치병을 이렇게 진료하고 하시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의학을 시작하면서부터도 이제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쪽으로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질환을 치료하는 것들이 당연하고 또 저도 한의사가 된다면 네네. 우리 그런 집안 어르신 같이 네네. 그런 한의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이렇게 어르신분들 중에서 특별히 더 이렇게 영향을 주신 분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희 그 외가 쪽 할아버님께서 네네. 한의사셨는데요. 예. 그 어릴 때 되게 난치병을 치료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 이모 같은 경우에도 예. 이 골수염 걸리셔가지고 어릴 때 네. 좀 사경을 헤매시고 그랬는데 아이고. 예. 그 할아버지께서 직접 치료를 하셔가지고 뭐 골수염이 나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지금 이모님도 계신데 네네. 이모님도 골수염 나은 그런 자리 팔에 있었던 그 골수염 나은 자리를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요. 뭐 정말 이거는 뭐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신장 질환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질환인데 이 신장 질환에 대해서, 신장병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또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료 현장의 얘기를 말씀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신장병을 보게 된 계기는 네네. 사실은 이제 당뇨병을 보다 보니까 이 신장 환자들이 또 합병증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 환자분들의 증상과 여러 가지 변증들을 통해서 진료를 해봤는데 꽤 괜찮은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것들이 한의학적으로도 상당히 접근이 가능한 질환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죠. 네. 그리고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환자분들도 자꾸 또 소개로 오시고 네.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진료하면서 그 인식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사실은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 뭐 사기치지 마라. 환자분들이 대놓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네. 뭐 이게 과연 되느냐, 뭐 아니면은 뭐
그 병원 쪽에서는 뭐 이런 거는 뭐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료 결과가 나왔는데도. 네네, 나왔는데. 그래서 아.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혈액 검사나 이런 걸 뭐 조작할 수는 없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그런 거는 또 굉장히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고요. 네.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 어떤 인터넷상에서 폄훼를 당한다든지 네네네. 뭐 명예훼손을 당한다든지 네. 이런 일들이 사실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희는 한의학이니까 뭐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 한들 네가 무슨 뭐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약간 그런 심리도 있지 않을까. 좀 만만하게 본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네네네. 많은 한의사들이 좀 경험하고 있는 네네. 얘기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아쉽죠. 아쉽지만 그러네요. 더 사실은 국민들한테 저희가 또 인정받을 길은 사실 한의사는 한의학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더 열심히 진료를 하고 더 결과로서 보여드리면 네. 이제 그런 오해들이 많이 풀리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김지만 원장님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난치병 치료의 하나의 그 획을 그으신 분이고 영역을 정말 그 지평선을 계속 넓혀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감동을 하는 부분은 항상 이제 결과로서 과학적인 논문 근거에 입각해서 진료 활동을 하시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폄훼를 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좀 같은 동지 한의사로서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 되네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 최근에 있었던 그 드라마 네. 그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예, 거기 예. 봐도 이제 맨 처음에 그 권일용 교수님 그 일대기지만 처음에 그런 시스템 프로파일링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게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음에도 많은 오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회가 변하는 데는 항상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의사분들도 요새 중꺽마라는 이제 중꺽마. 그게 뭔 중꺽마,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인가요? 아, 네,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아, 중요하다. 그 중꺽마 아닌가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니까 꺽마중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세대가 아닌가 봅니다. 예, 한의사들도 이런 좀 정신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체질에 따른 맞춤 한의학 치료로 당뇨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서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그 논문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알기 쉽게 설명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몇 가지 논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뇨 자체에 관련된 논문도 있고, 네. 합병증 관련된 논문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당뇨 혈당 조절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당뇨라는 병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병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간의 대사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또 한의학적으로는 무슨 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심열이나 폐열도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환자의 그 유형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유형에 맞춰서 환자분들을 좀 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당뇨 합병증인 경우는 이제 뭐 망막증이라든지 신부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제가 논문을 낸 바가 있죠. 이것도 예. 이제 환자의 상태라든지 그 타겟에 따라서 좀 치료 방법들이 좀 다양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질환에 대해서 늘 많이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환자들을 상담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또 이제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그 어려운 질환을 앓고 계시다 보면은 또 이렇게 궁금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딱딱딱 잘 정리된 말씀을 주시면 환자분들로부터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편안함, 안도감, 여기 잘 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한양방 협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양방 협진의 장점, 특징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한의사는 일단 한의학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으로도 치료를 잘할 수 있지만 또 한의학이 치료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는 스테이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중기, 말기 뭐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예. 저희도 예전에 뭐 의사학 시간에 배우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편작, 그렇죠. 그 전설적인 편작 의사에 의하면 네. 뭐 치미병, 그렇죠. 미병을 치료하는 것이 최고의 의사지만 대접을 못 받고 그렇죠. 아주 이제 위중해졌을 때 그 조금 치료했을 때 이제 성공하는 의사가 오히려 더 많은 대접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예. 말씀이 있는데 네네. 그것처럼 사실은 병을 예방하는 한의학적인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두 번째로 환자가 실제 병이 생겼을 때는 그 병을 적당한 스테이지에 찾아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한의학적인 이제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할지라도요, 이 의료적 욕구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평생 정형외과만 가야 될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과만 가야 될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양방 치료를 받더라도 이제 한의학의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의 상황이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서 환자를 치료한다면 얼마나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줄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이 협업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되는 여러 전문가들의 상호 협동. 그렇죠. 요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익의 일부에서는 아직도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근거도 없이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폄훼하고 심지어 한의학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도 소수이지만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양방 협진은 어찌 보면 요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한 원장님의 어떤 입장 한번 경청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한의학 폄훼가 좀 심한 경우도 많고요. 그 양방 선생님들 중에 한방에 우호적인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안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미국 의사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네. 그 생각이 정말 뭐 달라졌습니다. 마치 뭐 그 축구하다가 네네. 골대 포스트에 머리를 부딪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의사분들이 보니까 좀 많이 열려 계시더라고요. 미국의 양방 의사 선생님들. 그렇죠. 양방 의사 예, 선생님들 굉장히 열려 계시고 저희 뭐 학교 경희대 선배 중에도 계시지만 뭐 네. 듀크 대학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의대 교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세가 열려 있고 우리를 오히려 좀 약간 더 환대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타 직역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계시고 더 대화해 보려고 하고 우리 환자들한테 어떤 한의학이나 이런 것이 어떤 도움이 될지 그런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네네. 이게 무슨 뭐 제도적인 얘기냐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전혀 안 하시고 오히려 환자 위주로 환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거를 오히려 미국 의사들이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 한의학을 하면 뭐 잡혀간다, 뭐 한의학을 쓰면 뭐 구속된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약간 그 도시 전설? 그러네요. 약간 그런 얘기더라고요. 도시괴담 같은. 도시괴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분명히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우리 사회도 이제 지금 선진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점점 의료도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의료 선진국보다 더 이제 앞으로도 나가야 되는데 네네. 이런 의료가 점점 더 발전하면 할수록 저희도 이제 그렇게 나갈 것이다. 언젠가는 그렇게 나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전망을 이렇게 딱 말씀을 주셔서 마음이 저도 좀 편안해졌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도 한의학과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신 대표적인 한의사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개묘년 2023년 새해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묘년이면 이게 닭의 해인가요? 아니죠. 아마도 묘니까 토끼죠. 토끼일 것 같습니다. 토끼군요. 네. 그렇죠. 이 토끼는 또 다산의 상징이죠. 그렇군요. 그렇죠. 예. 뭔가 이제 내년에는 많은 한의사분들이 더 많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더 생산하고
한의원 상황도 더 많이 개선되고 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개인적으로 제가 뭐 특별한 계획을 가진 건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됐으면 하고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지만 원장님 모시고 난치병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한의학의 효과, 한양방 협진의 필요성 등 많은 유익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김지만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아콤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